이번에는 스탁플러스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 이슈와 함께 관련 정보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US 스탁 장우석 본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어느덧 2분기 어닝 시즌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악재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은 좀 잘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익이 급감하는 거 아니냐, 폭망하는 거 아니냐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실제 결과치를 봤더니 너무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실적 마무리했던 기업이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 역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되게 못 나온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오늘 반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의 기업들의 약 96%가 발표를 끝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63%의 기업이 어떤 기준선을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익은 70%가 넘어가는 그 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어차피 연간으로 보게 되면 평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매출이 14%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이익이 7.7%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신 걸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은 모습 보셨겠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랠리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보통 팡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시장에 올라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라온 거에 일조했던 부분이 바로 기술주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42%였습니다. 구글이 13%, MS가 12%, 넷플릭스 9%, 아마존이 7%쭉 나와주고 있는데 메타 플랫포스 외에는 전부 다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미국 기업들의 힘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랠리가 펼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실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고환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도 위대함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변수가 없다 그러면요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아마도 올해요 올해 EPS가 230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S&P 500 전체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250일 달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질적인 부분도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형보다는 체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체력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기업 매출을 발생시키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그다음에 영업 비용을 빼고 세금 텍스를 다 뺀 다음에 나오는 게 순이익인데 그 매출과 순이익 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있거든요. 넷 프로핏 마진율이 있는데 그 넷 프로핏 마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가 약 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0원을 벌게 되면 약 120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는 건데 정말 높은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삼고 현상에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이익률 12%는 나왔던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지한다 그러면요. 제가 한 달 전에 국내 그 모프로에 나가고 국내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이버징 마켓은요. 보통 순이익률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은 약 12%의 반면에 지금 한국이 8.5%, 이머지국가 약 10% 이하로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실적을 잘 차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너무 올라온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최근에 그런 버블이 싹 빠졌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퍼가 좀처럼 반등을 못합니다. PER이 지금 한 20배 정도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19배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EPS가 주가에 반응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부위다 보니까 상당히 멀티플 작게 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또 한 번에 크게 풀린다 그러면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질적인 부분과 또 한 가지 미국 주식의 저평가 부분을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여곡절 끝에 2분기를 우선 잘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곧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좀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3분기로 넘어가는 실적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3분기에는 예상치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달러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나가지고 있는데 달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의 원달러는 1,350원 가까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S&P 500 지수가 빠지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주 역반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지면 미국 S&P 500 기업들을 깎아먹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달러는요 또 금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항상 그 상향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금리가 올해까지 올라가고 내년부터 내려간다 그러면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인데요. 또 금리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편인데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S&P 500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S&P 500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반대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또 이 금리하고 이 사실 달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빠져야 되는데 그 같이 빠지는 시기는 올 겨울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그 요인이 많은데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멀티플 즉 주가에 대한 배수를 적게 주고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제가 정리한 표인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2.5% 이하로 가게 되면 보통 21배 멀티플을 줍니다. 근데 현재가 CPI가 얼마입니까? 8.5%죠. 8.5%다 그러면요. 여기 나온 표를 보게 되면 약 7.5% 이상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21배 줬던 것을 9.2포인트까지 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토막 나는 멀티플 제시하기 때문에 주가 내려간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멀티플 적게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 봐야 되는데 일각에 나오는 월가의 평균은요 조금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당분간 이 고강도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예전에는 고금리 하면 뭐 은행주 이렇게 뭐 공식이 적용됐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오늘 하이라이트 내용 같은데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버티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순이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제품값을 올리는 거죠.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볼 때 미국 기업 중에 가장 큰 파워, 프라이싱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 파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가격 전가력이죠. 내가 가격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격을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게 떠나는 게 아니고 추가 구매한다는 건데 지금 제가 열거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앵커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고물가, 고금리가 무서웠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기업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값을 올린 걸 얘기할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값을 올렸나? 아마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가 올 1월 달에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커피값을 올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커피를 드시면서 가격이 4,500원 됐네 놀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400원 올렸거든요. 그냥 뭐 드시는 거죠. 좋아하니까. 해서 은근히 올리지만 사실 우리 분들은 모른다는 거 그게 바로 프라싱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스타벅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프라임 헤비를 올 2월에 많이 올렸습니다. 유럽이요 무려 31%를 올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31% 회비를 올려버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탈하겠죠. 근데 전혀 이탈 없이 꾸준히 회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애플이 이번 9월 7일 날 신제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 얼마나 올릴 거냐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평균 $100 이상 올릴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만 애플 아이폰이 만약에 10만 원 이상 가격 올리면 난 구매하지 않겠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은근히 올리는 거죠. 그걸 또 고스란히 그 기업들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나 아마 앵커분 다 쓰실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든 간에 하실 때 이 비용을 내는 건데 지금 3월 달에 요금을 올렸습니다. 10 내지 20% 요금을 올렸는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많이 쪼갠다 그러면요. 매월 한 만 원 정도 만 원의 요금을 더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파워포인트 끊겠다? 하신 분 없을 걸로 보이니까 고스란히 일단 여러분들이 그 떠나놨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업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델타항공.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공요금을 올리면 안 타겠죠? 다른 거 타면 되겠죠? 해서 델타항공 같은 항공주가 좀 많이 안 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벨스프입니다. 캠벨스프.
습을 먹는데 여러분들 만약 캠벨스프가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캠벨스프 말고도 충분히 다른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도 옮겨가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없는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킴벌리 클락입니다. 킴벌리 클락은 아시겠지만 휴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휴지까지 올려버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삽니다. 다른 기업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 좋은 기업이 OTA입니다. OTA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이런 기업들인데 만약에 어떤 부킹홀딩스가 가격 올려버리면 예약할 때 여러분들 그 기업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프라이스 파워가 없는 기업들이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아진 게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요. 그런 거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필요한데 아까 보여드린 프라이스 파워가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도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프라이싱 파워가 강한 기업,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장우석 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